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커튼홀과 창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건물들이 대부분이 다 커튼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커튼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퀄리티 또 디자인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동안 관심을 저도 많이 가졌었고, 이 부분은 특히나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분명히 언젠가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겠다고 저도 틈틈이 사진도 모으고 자료 같은 것들을 좀 폴더에 모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실무자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 그리고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유익할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건물들의 외장, 그러니까 외벽이죠. 외벽은 보통 창 아니면 벽이에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요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벽은 뭐 외장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뭐 판넬일 수도 있고 뭐 벽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화강석 돌 종류일 수도 있고 타일 종류일 수도 있고 많이 있고, 또 창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런 커튼홀 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빵빵이 일반 창, 그리고 커튼홀, 그리고 뭐 요새 흔히 많이 쓰는 폴딩 도어, 뭐 흔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폴딩 도어는 내부에도 쓰지만 뭐 바깥쪽으로도 쓰죠, 많이 카페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설계하고 감리했던 프로젝트들 몇 가지를 보면 이 건물도 지금 언주역 사거리에 있고 이렇게 두 동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설계 감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공이 된 건데, 얘도 보면 이제 커튼홀과 요 벽면으로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커튼홀과 이런 벽면 적절하게 잘 조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새는 커튼홀로 전부 다 뺑 돌아서 커튼홀인 건물들도 있고, 예전엔 그냥 뺑 둘러서 일반 벽에다가 빵빵이 창을 뚫어서 일반 창을 뚫어서 해놓은 그런 건물들도 있고, 얘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 작품 소개 시간에 그 역삼동 산돌빌딩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건물도 이 건물도 뺑 둘러서 이제 커튼홀인 거죠. 지금 이 건물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삼성동의 오션빌딩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커튼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렇게 빵빵이 일반 창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쪽도 크게 커튼홀, 그리고 또 나머진 벽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대편에서 본 건데 마찬가지로 요쪽 빵빵이 창들이 있고 또 벽면이 있고 이렇게 커튼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큰 유리. 얘는 이제 논현동의 위더스 빌딩이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띠, 요 벽면이 있고 요런 커튼홀 넓은 유리 시원한 면이 있죠. 보통 전망이 좋은 도로 쪽은 요런 창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용도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무용으로 쓴다든지 일반 근린생활시설 리테일 소매점으로 쓴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창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또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창에다 또 재미있는 무늬를 줬고, 얘도 소개해드렸죠. 잠실동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도로 쪽에는 시원하게 커튼홀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보시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건물들이 전부 다 이 커튼홀 유리를 쓰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이 커튼홀이 뭐냐? 이 커튼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말 그대로 커튼, 저희 매다는 커튼 있죠? 월 매다는 벽이에요. 매다는 벽. 그러니까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매달린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밖에 매달린 유리. 구조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각 층에 슬래브들이 있잖아요. 슬래브들이. 그럼 여기다 요 커튼홀 바들을 이렇게 앵커로 다 박습니다. 이 구조체에다가 박은 다음에 요 겉에다 유리를 붙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효과는 좋죠. 그리고 이제 공사도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 벽면을 공사하려면 이렇게 옹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겉에다가 단열재를 또 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요 판넬을 붙일 수 있는 요런 각 파이프를 여기다 또 옹벽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심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판넬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든 것들을 요 커튼홀 유리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열을 위해서 복층 유리를 써야 되고 단열 바를 써야 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니까. 전망이 필요한 곳엔 창 아니면 뭘 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커튼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저희 공사 현장, 대치동에 있는 공사 현장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커튼홀 작업 한창 하고 있고요. 유리는 안 붙었지만 커튼홀 발을 막 설치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건물의 골조에다가 이렇게 수직 바들을 먼저 이렇게 앙카로 박은 거예요. 앙카로 고정을 시킵니다. 앵커로. 그 다음에 여기다 수직 바들을 다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붙여요. 그럼 이런 격자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층 유리를 갖다 껴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앙카로 골조에 고정을 한 게 백판넬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니은자 앵글로 해서 커튼홀에도 피스를 박고 이렇게 골조면에도 피스를 박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앵글로서 고정을 시킨 거죠. 골조에. 그 다음에 수평재를 또 연결을 하고, 그래서 그 틀에다 유리를 끼워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튼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요, 네,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성남시청에 협의 들어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한층 높이에요. 요 바들이 지나가는 게 큰 골조 구조체가 지나가는 게 한층 높이인데,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층 이상을 요렇게 철골로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체에다가 이렇게 긴 커튼홀들을 쭉쭉 붙여 놓은 거죠.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래서 천정도 요런 구조체 철골 골조에다가 여기 다 바들을 고정을 해놓고 그 위에 유리를 붙인 거죠. 이런 구조체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 구조체에다가 매 수직 바들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죠. 조인을.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수평 부재들을 쭉쭉 엮어서 격자형을 만들고 거기에다 유리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07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나? 아주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다가 공사하는 건물이 있어서 오 신기하다 그러고 유심히 좀 봤었던 건물이에요. 막 그때 카메라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줌으로 막 당겨보기도 하고. 보시면 이제 한창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튼홀을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는 유리 바를 쫙 붙이고 거기에다 유리를 붙였는데 이거는 그냥 모듈 단위로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확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확대를 하면 여기 요 아저씨들이 요런 크레인을 미니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미니 크레인에다가 이렇게 모듈 하나하나를 쫙쫙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 골조에다가. 그럼 요 아래층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른 창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미니 크레인이 있어요. 미니 크레인으로 요런 거 하나씩 매달아 가지고 요거 이제 한 판이거든요. 요거를 쫙쫙쫙 이렇게 한 판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판넬로 감싸고 그리고 유리 또 여기 한 판 이렇게 붙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때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사진도 막 이 사진 저 사진 줌으로 당겨서 막 찍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요런 방식도 있는 거예요. 요것도 커튼홀이에요. 말 그대로 얘도 여기다 매다는 거죠. 골조에다가 고정, 하부 고정. 그리고 가스킷 그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실하게 물이 통하지 않게 방수가 되게 요 사이사이를 다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그런 빵빵이 창들 일반 창들이겠죠. 요거는 이제 옹벽 개구부를 내서 거기다가 창을 딱 껴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매단다는 개념보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커튼홀 모듈들 그 크레인 확대해서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여 나가죠. 쭉쭉. 요런 건 이제 공장에서 딱 생산해서 만들어 오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현장에서는 쫙 이렇게 해서 아래부터 고정시키고 위로 들어 올려서 얘로 당겨서 얘도 커튼홀 공사 쫙 하고 있고요. 이런데 지금 쫙 껴나가고 있죠. 동시에 골조가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는 커튼홀 외장을 쫙쫙 붙여서 올라갑니다. 공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대형 높은 건물들은 다 이런 방식을 써요. 마찬가지죠. 쭉쭉 따라 올라가면서 붙죠. 빵빵이 창과 커튼홀 동시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강남의 이 코엑스 근처에 요 무역센터 옆에 보면 이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도 자세히 보면 일반 커튼홀처럼 유리로 다 간 게 아니고 보면은 요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모듈. 아까 그거 지금 방금 본 공사 방식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쫙쫙 붙여 나간 거죠. 커튼홀은 반면에 쭉쭉 수직 부재들 쫙쫙 고정시킨 다음에 또 수평 부재 쫙쫙 간 다음에 유리 딱딱딱 끼는 이런 방식도 있는 거고, 요렇게 하나하나 모듈화 돼서 모듈을 이렇게 비늘 생선 비늘처럼 딱딱딱딱 붙이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커튼홀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히든바 타입이 있어요. 히든바 말 그대로 바가 안 보인다 겉에서. 요렇게 보면은 코킹 그러니까 실리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들이 노출된 노출바, 그리고 흔히 캣바라고도 얘기하죠. 노출된 바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전형적인 노출바들이죠. 일반 그냥 커튼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역삼동의 이 산돌빌딩, 얘는 보면 딱 보면 코킹만 보여요. 그쵸? 그럼 이런 얇은 선들만 지나가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히든바를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좀 깨지는데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요것도 큰 건물의 로비나 뭐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요렇게 네 발 달린 거, 요런 스파이더,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지하철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강화 유리를 이렇게 네 발이로 잡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좀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보면 요런 네 발이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바가들이 없어요. 요 사이사이에 요 네 발이를 잃은 큰 구조체들이 아까 성남시청 본 거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다른 공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구조체에다가 요 네 바리를 고정시키고 네 바리로 유리를 구멍을 뚫어서 잡고 있는 거죠.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한 판이면 이렇게 네 군데에서 네 포인트가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DPG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닷 포인트 글레이징이라는 공법이에요. 요게 뭐 회사에 따라서는 이름이 다 달라요. SPG라고 하기도 하고 뭐 TPG, 뭐 DSG,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회사에 따라 다른 거고,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한 느낌을 받긴 하죠. 그래서 이제 히든바 노출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걸 수평으로 자른 거, 그리고 수직으로 자른 건데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골조 슬래브가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 요 바를, 각형 바를 이렇게 니은자 앵글에다가 앙카를 받고 앙카를 박아서 고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앙카, 앙카. 여기가 이제 슬래브 골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들을 쭉 설치하고 또 요런 수평 바들을 설치를 하죠. 그 옆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장 요렇게 지나가는 게 유리예요. 유리. 얘네가 요렇게 유리가 요렇게 껴지거든요. 두 장짜리가. 그래서 여기 간격재가 있고, 결국은 요 정도 두께가 되는 유리를 끼고, 요 정도 되는 유리를 반대편에 또 끼고, 여기는 노튼 테이프라고 있어요. 노튼 테이프라고 굉장히 강력한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로 요 사이를 붙여요. 요 바와 유리 사이를. 그리고 지금 이건 캣바기 때문에 요 사이를 이제 실리콘으로 맺고, 실란트 여기 써있죠. 글레이징 실란트, 실리콘 같은 걸로 요 사이를 메꾸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 캡을 요렇게 씌운 거예요. 딱 끼는 거죠. 여기다가 고정. 그러면 겉에서 보면 일반 커튼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바가 다 보이는 커튼널. 근데 요거를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커튼널 바가 있고, 요렇게 사이에 요렇게 또 삐져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복층 유리를 요렇게 껴요. 얘보다는 이제 좁혀서 끼죠. 실리콘이 좁아야 되니까. 요렇게 복층 유리를 여기다 낀다고 치고, 그리고 요 사이를, 근데 이거는 이제 끼는 개념보다는 붙이는 거예요.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 노튼 테이프라고 양면 테이프를 쭉쭉 발라요. 그 다음에 유리를 일단 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코킹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쏘는 거죠. 코킹을 채워요. 그러면 얘는 겉에서 볼 때 요 코킹, 얇은 코킹면만 쫙쫙 지나가는 거겠죠. 얘는 요 두꺼운 바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런 히든 바와 이 캣바 또는 노출 바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붙는 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얘는 3중 유리, 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2중 또는 복층 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붙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간격재가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실제 두께는 뭐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예요. 얘는 뭐 38mm, 뭐 42mm까지도 가고, 얘도 복층 유리도 보통 22mm에서 24mm까지 쓰죠. 요 사이는 공기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아르곤가스. 그래서 요런 유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요렇게 생겼죠. 보시면 유리 가운데 요렇게 사이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두 장인지 잘 티는 안 나죠. 그래서 요런 유리를 바에다 붙이고 아니면 껴넣고 거기에다가 코킹을 사이에 쏘면은 히든바가 되는 거고, 캡을 밖에다 붙이면 캡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도 보면 복층이잖아요.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요새 로이 복층 유리를 에너지 성능 문제 때문에 많이 쓰는데, 로이 복층 유리는 뭐냐, 요 바깥쪽 유리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얇은 은 코팅을 해서 밖에서 해가 비쳤을 때
반사돼서 나가게. 뭐 이런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고 요 코팅의 저거에 따라 색깔이 좀 나죠. 반사도의 차이가 난다 그럴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리의 컬러도 굉장히 중요해요. 못 쓰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이 유리면 색깔을, 왜냐면 되게 넓은 면인데, 건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 색깔에 따라 얼마나 많은 느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또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요새는 좋은 유리색을 찾아서 계속 그것만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런 건물의 유리 컬러, 요런 진한 파란색, 아니면 또 이런 진한 녹색, 뭐 이런 계열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좀 오래된 건물들이 이런 원색 계열의 진한 색을 많이 썼고, 요 건물은 이제 제가 강남 회사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아 가장 이쁘다 하는 유리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색 느낌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사진상으로는 몰라요. 실제로 가서 너무 빛이나 이런 반사도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딱 보시면 여기 보면 얘는 벌써부터 이런 초록색이죠. 좀 뭔가 촌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진한 브라운 톤, 이 건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한데 이런 연두색 톤, 저 멀리 이런 하늘색 퍼런 톤,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또 완전 미러,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어느 정도 투명도도 있으면서 이런 살짝 이런 로이 코팅, 은 코팅, 적절하게 코팅이 돼가지고 아 이런 느낌,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요런 거.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요 건물도 아 지금 사진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실제로 보면은 얘는 아까 그 건물보다는 반사도는 좀 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얘도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리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 이거는 뭐 저의 고질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만큼 좀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커튼홀이나 유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부족하고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포착한 커튼홀 시공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 학창시절에 꿈이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좀 설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들을 보면은 좀 흥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 커튼홀 시공 영상에 이어서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커튼홀 룩.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커튼홀 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공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물은 요 건물이에요. 굉장히 높죠. 지금 이렇게 저희 회사 옥상에서 이 해당 건물을 바라본 건데, 지금 한 동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뒤에 한 동이 더 있습니다. 이 건물이 뭐냐면 바로 이전에 이렇게 르네상스 호텔, 강남에 르네상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던 부지예요.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게 테헤란로예요. 그래서 2호선 라인이고 역삼역이 있고 선릉역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가 있죠. 원래는 여기가 르네상스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 투타워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건물이 여기 정도 돼요, 위치가. 그리고 여기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굉장히 멀죠 사실. 아무튼 그래서 이 르네상스 호텔을 철거하고 이렇게 엄청난 높이의 투타워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헤란로고 요 방향이, 그래서 A, B동으로 짓고 있는데 요게 이제 37층, 요게 35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그냥 한 면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재미없고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메스를 살짝 이렇게 단차를 줘가지고 분절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늘씬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죠. 그리고 상단에도 이렇게 커튼홀을 한 3개 층 정도 높이로 더 올린 거예요. 마지막 층은 6인데 이렇게 보이죠? 근데 더 높여가지고 건물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면서
줄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노린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두 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 공지를 크게 확보해 가지고 공익적인 이렇게 시설을 계획을 한 거죠. 이게 배치도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대지에 B동, A동 이렇게 계획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외부 공간은 공개 공지로 해서 조경으로 잘 처리를 해놨고,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단차 있는 면이 이렇게 보이죠.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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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날처럼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매스를 분절해서 좀 더 길어 보이고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A동은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있고 B동은 업무시설만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방향에서 쭉 보니까 이제 저 뒤에 A동은 안 보이고 B동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분절된 커튼홀이 분절된 요소가 보이죠. 메스 분절해서 길어 보이는 효과. 그래서 좀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최상층 슬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막 프레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 커튼홀이 한 3개층 높이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쳐주기 위한 구조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받쳐주기 위한 커튼홀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뭔가 내부로 꽉 차있고 복잡해 보이죠. 단순히 커튼홀을 잡기 위한 부재치고는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튼홀 모듈을 하나하나 붙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옥상에 올라가서 포착을 한 거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벌써 올라가고 있죠. 위층에서 크레인으로 당겨가지고 이 화질이 너무 깨져요. 제가 핸드폰으로 너무 당겨서 찍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바퀴가 또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위치에 붙습니다. 네, 이렇게 먼 데서 제가 당겨가지고 찍어서 그래서 이 수많은 모듈을 지금 요만한 거 하나를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요런 방향으로. 그쵸? 그리고 요 모듈 하나가 이제 요 한 층을 커버하는 거예요. 결론은 요게 지금 한 층이잖아요. 이렇게 한 층, 두 층 이렇게 되는데, 요 슬래브 판이 있고 그 슬래브 판과 판 사이를 쭉쭉쭉쭉 붙여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 보니까 지금 요 거의 초반에서 시작해서 쭉 붙여 와가지고 한 여기까지 저녁 때 되니까 시공을 끝냈더라고요. 요만큼. 그러니까 거의 한 20장은 넘는 것 같고 거의 30장까지 하루에 붙이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이 골조공사 보시면 기둥, 슬래브, 보들 보이고, 그쵸? 요 골조공사가 쭉 짜여진 거푸집에 의해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이 밑에서부터도 골조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커튼홀이. 그래야 이제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지금 골조가 끝난과 동시에 이렇게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고층 빌딩에서 이런 공법을 쓸 수밖에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제가 지난 영상에 커튼홀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어지간한 동네에 있는 건물들 뭐 한 5, 6층 정도 된다 그런 건물들은 보면 커튼홀을 쫙쫙쫙 바부터 먼저 시공을 합니다. 골조에다 이렇게 바부터 붙여요. 그러니까 커튼홀 프레임부터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 이제 겉에서 크레인이나 리프트 같은 거를 타고 찡 올라가서 직접 사람이 여기다 유리를 껴넣어요. 껴넣는 방식인데, 이 큰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다 유리 한 장을 껴넣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프레임들을 먼저 쫙쫙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너무 높고 큰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내부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보시면은 되게 확대를 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양 고리가 있어서 요층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딱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무섭긴 하겠지만 여기 안전바들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롯데타워, 잠실역에 있는 롯데타워, 그것도 엄청 높은데 다 이런 방식을 택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걔는 이제 요런 형태니까 다 커튼홀 창 모양 모듈 하나하나 다 E형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치에 맞는 것들 짜갖고 와가지고 딱딱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했겠죠. 어쨌든 오늘 요 공사 영상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는데요. 뭐 하는 김에 그 질문하셨던 커튼홀 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요 지금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또 영상을 만들긴 할 것 같아서
출퇴근길에 요 아파트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이렇게 테헤란로 방금 그 길이에요.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쭉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죠. 개포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나오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딱 요거네요. 요 아파트. 요 아파트에서 요 도로변에 있는 요 동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커튼홀 룩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디자인을. 그래서 이제 요런 사진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원래는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다 벽이죠. 아파트니까 콘크리트 벽에 요런 빵빵이 창만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요런 면들처럼요. 이제 이쪽은 또 대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관적으로 좋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요 각 동마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건 또 다른 날인데요. 거의 공사가 다 돼갈 때쯤 햇빛에 비친 모습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커튼홀 룩은 뭔고 하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커튼홀처럼 보이고 싶은 벽체, 딱 요 정도 표현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쨌든 외관을 이렇게 벽면에 빵빵이 창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커튼홀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의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미 기본 창들은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단열에 대한 거는 이 창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냥 요런 면에 있는 요런 기본 창들처럼 다 단열을 지네가 책임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유리를 붙여놓은 것은 단열 성능이 없는 유리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요 내부에는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벽체 위에다가 이제 페이크로 붙인 거니까요. 여기처럼 콘크리트 벽체예요. 그리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단열, 콘크리트 벽면 안쪽으로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쪽으로 단열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단열에 대한 거는 해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단열 성능이 필요 없는 그냥 한 장짜리 유리. 원래 우리 커튼홀 유리에는 최소 페어 유리, 요 복층 유리, 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는 유리를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삼중 유리까지도 써요. 이렇게 걔는 이제 단열 성능을, 단열재가 붙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유리를 쓸 필요가 없죠. 괜히 비싸게 중복으로 뭐 단열할 만큼 이렇게 굳이 또 요 면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형평성에도 안 맞겠죠, 다른 세대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겉에다 껍데기 유리만 붙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열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조금이라도 세련돼 보이자, 이런 측면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옹벽에 이렇게 유리가 붙어요. 이런 구간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참 좋은 시도고, 때로는 디자인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시도다, 그런 얘기를 이 영상에서 제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시공사,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윤을 덜 남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 더 분양가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비용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비용은 상승하죠. 괜히 엄한 벽에다가 이런 프레임을 붙이고 유리를 한 장을 더 붙였기 때문에 공사비는 상승을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대형 건설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커튼홀을 무턱대고 쓸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커튼홀. 왜냐면 커튼홀은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제 기둥식 구조에서 써요. 기둥식. 그래서 라멘 구조, 기둥하고 슬랩을 쫙 올리고 겉에다 이제 커튼 치듯이 외장을 쫙 둘러서 이제 커튼홀을 입힌다고 제가 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벽식과 라멘 구조의 차이, 기둥식 구조,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둥식에서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벽식 구조에서는 한계점이 있어요. 커튼홀을 쓰기가 어려운. 왜냐면 이 벽식 구조에서는 요 벽체들이 전부 다 이제 구조체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기둥이 보통 없거든요. 근데 구조체에서 지금 이만한 부분을, 그러니까 아파트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끄트머리에서 요 부분을 벽체를 없애고 커튼홀을 붙인다, 굉장히 어렵겠죠. 이 외곽은 원래 벽체로 꽉 잡아줘야지 이게 기둥 역할을 하면서 튼튼하게 잡아줄 텐데, 여기 이만큼을 벽체를 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튼홀 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커다란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서 보통 많이들 쓰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도들 칭찬하는 바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동의 끄트머리 도로 쪽에다가 이렇게 쓴 걸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쭉쭉 찢어진 모습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회색으로 칠한지 이게 유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멀리서는. 이런 느낌들이죠. 물론 다른 아파트들에도 많이 적용된 게 있는데 더 넓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더 다른 부분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일단 제가 실제로 촬영한 건 요거밖에 없어서.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유리가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딱 아침에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제가 본 방향에서 보니까 유리 뒤에 그 콘크리트 벽면이 그냥 너무 잘 느껴지죠. 바로 보이죠.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뭐야? 뒤가 막혀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건 거의 정면에서 본 건데 얘 보면 더 심하죠. 이 뒤에 하얀 벽면이 그냥 보여요. 유리면도 어느 정도 좀 반사가 돼가지고 쨍 하면서 유리다 그래야 되는데 빛이 너무 파고드는 빛이라 지금 각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좀 쓰긴 썼네요. 커튼홀 룩을 일부 구간 쓰긴 썼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신경을 쓴다면 유리도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과되는 거, 반사도, 코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사율이 또 달라져요. 근데 요럴 때는 좀 반사가 되는 유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 안이 안 들여다 보이는, 그래야 아무래도 그 커튼홀 반짝거리는 유리 효과가 극대화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그냥 판넬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알루미늄 복합 판넬 붙여놓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유리 컬러나 이런 것들이 좀 선택이 살짝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시도는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커튼홀 룩이랑 커튼월이랑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둘의 장단점을 따지기도 애매하고요. 이미 그 사용되는 그 구조체 자체가 다르고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다 이렇게 단순히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냥 단순히 요런 좀 벽체로 형성되는 벽식 구조의 요런 공동주택 아파트들에서 좀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런 정도로만 그냥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비계를 타고 외부로 한번 돌아보면은 대충 외부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도로 쪽 제일 넓은 쪽 커튼홀 부분입니다. 커튼홀 부분이 두 개 층으로 해가지고 쭉 유리로 덮일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창호 반은 일단 이런 수직재부터 층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공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 창호들이 어떻게 이 건물에 이 창호 바가 고정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래서 딱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수직바부터 시공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직바도 층 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요, 뭐 길면은 두 개 층을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층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층 단위로 나눠서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튼튼한 골조 콘크리트 보에다가 굉장히 튼튼한 앵글로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앙카를 박아서 먼저 니은자 앵글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요 창호 세로바를 이렇게 양쪽 튼튼히 조여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건물에 항상 마감이 된 다음에는 어차피 여기 이제 백 판넬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겉에 유리가 막혀지게 되면 뒤에는 백 판넬이 있기 때문에 요런 콘크리트 구조체나 요런 앵글이나 요런 것들은 이제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저 유리가 저 무거운 커튼홀 바나 유리들이 어떻게 도대체 저게 붙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붙이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은 뭐 보하부에 붙여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튼튼하게 세로바부터 먼저 골조에다 고정을 한 다음에 쭉쭉 세로바가 되면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수직바를 그 다음에 껴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피스나 이런 걸로 다 고정을 하는데, 항상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다 박으면 다 노출이 돼서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나중에 이제 붙이면은 가려질 부분에다가 항상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우리는 안쪽에서만 보면 이제 굉장히 깨끗한 면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문제의 이제 대각선 부분 대각선 부분에는 이렇게 대각으로 된 바를 쓰죠.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는 바죠.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유리와 유리가 만나요. 유리가 만날 때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투박하게 유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지저분하게 두껍게 이제 코킹
실리콘을 싸가서 마무리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유리를 디테일하게 겉에 한 장만 딱 빼가지고 거기를 커버, 옆면에 측면을 커버하면서 덮어가지고 예쁘게 잘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건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대강면 모서리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딱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수직바가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수평바를 중간에 껴 넣는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있는 상태에서 딱 수평바를 껴 넣고, 지금 이렇게 여기처럼 밖에서 보면 얘처럼 피스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어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거죠. 얘가 받쳐줘야 된다. 제가 이따가 창호 프레임의 단면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 상태에서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요게 창호 바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고 단열 바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창호 바 자체가 단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열 바라고 하는데, 이 단열 바는 뭐냐? 큰 저거 없어요. 바로 요거 있죠. 여기 요 부분 약간 요 재질을 그냥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열교를 막아준다는 거죠. 요 쇠는 당연히 메탈 부분, 금속 부분은 단열이 안 되는데, 자, 요하고 유리가 여기에 딱 껴질 거 아니에요? 요쪽도 유리가 와서 붙겠죠. 그리고 요 사이는 실리콘 코킹으로 막아지겠죠. 그럼 기본으로 유리가 단열이고 요쪽도 유리가 단열이기 때문에 또 단열이 되는 요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는 이제 단열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히든 바, 겉에서는 이 바가 안 보이고 코킹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캡이 없는 요런 단열바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요쪽에 또 보시면 저희가 디자인상 여기는 유리 바깥으로 디자인 바가 이렇게 지나가요. 저희는 데코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수직바죠. 그런 수직바가 붙기 때문에 여기는 요 단열, 아까 그 플라스틱 부분 바깥에 요런 판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고, 여기다 이제 데코바를 껴놓게 되는 거죠. 요쪽 라인은 저기까지, 그래서 쭉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리가 끼워지게 되면 내부에서 쏘는 실리콘 있죠. 유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요 사이에 쏘는 실리콘이 이제 튼튼하게 제대로 유리를 잡아주는 구조용 실리콘이 되겠고요. 밖에 요 바깥에서 쏘는 요 코킹 실리콘은 이제 그거는 이제 방수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단열 바의 일부 짜투리기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사이에 껴지는 게 요 프레임하고 이어지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층과 층 사이라든지 이어지는 구간에 이제 얘가 사이에 보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잘라놓은 거는 그냥 껴지기 쉽게 이렇게 잘라놨다고 하고, 요게 이제 단면이 보면 요런 모습이죠. 요렇게 요게 이제 일반 히든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유리가 껴지고, 유리가 껴지면 코킹이 가운데가 되겠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겉에, 예를 들면 이게 데코바라 그러면 겉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가 요 플라스틱, 요거 때문에 이제 단열이 된다는 그 이론이었고요. 얘도 이제 요 사이에 유리가 껴지고 코킹이 싸지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내부에서도 보면은 유리가 PJ 창 라인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껴진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안쪽에서도 끼우는 작업을 해 주시고, 바깥에서도 이제 끼우는 작업을 계속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안쪽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건 유리가 다 껴진 상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안쪽에 쏘는 실리콘이 이 유리를 강하게 잡아주는 구조용 실리콘이죠. 이 구조용 실리콘을 안에서 이제 둘러주고 계신 겁니다. 외부에 쏘는 일반 실리콘하고는 다른 거죠. 밖에서도 이제 백업재를 끼면서 작업을 해주시네요.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밖에서 보면 이렇게 유리가 쭉 껴져 있고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골조에 니은자 앵글로 해서 이렇게 다 프레임들을 설치해 준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평 요 부재들이 강하게 이제 골조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유리가 붙은 상태, 여기가 정확히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간이죠. 요거까지는 이제 창 프레임에 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에 안 껴진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노튼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쭉 사방으로 해서 붙어 있고요. 결국은 이 노튼 테이프가 임시로 이 유리를 잡아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노튼 테이프의 스티커를 요 겉에를 띄워가지고 유리를 딱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요렇게 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요렇게 백업젤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요 백업젤 그 위에 실리콘을 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실리콘이 이 유리와 함께 모든 이제 물들, 비가 오면 비, 이런 먼지들을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쪽에 있던 실리콘은 유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구조용 실란트라고 보면은, 이제 얘 겉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은 외부용 실리콘이기 때문에 방수 역할이나 먼지를 막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싸주기 전까지는 요런 부재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가 진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니까 이런 걸 군데군데 이제 사이사이에 박아주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리 붙어있는 이런 부재들 있죠, 철물 부재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커트럴에도 간판을 붙일 수 있냐 없냐 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죠. 거기에서 커트널에 간판을 나중에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지금 미리 이 프레임 부재에다가 이렇게 철물을 미리 빼놔요. 이 철물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바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유리를 붙이고 실리콘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완성되면은 요 부재만 유리 겉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판이나 이런 거 달 때는 여기에다가만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간판을 달라고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앵커를 받고 뭐 하고 그러면은 걔는 이제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간판을 달겠다 싶으면은 미리 이런 철물을 설치해 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지금 실리콘 마무리를 할 때 예쁘게 다 꼼꼼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나중에 이제 이 실리콘이 어느 정도 경화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 또 뚫고 거길 메꾸고 하려다 보면은 이제 물은 굉장히 미세한 틈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의 우려가 있다 이거죠. 네, 이렇게 이제 코킹을 예쁘게 잘 쏘기 위해서 마스킹 작업을 다 가생이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리콘을 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비계를 해체하고 스카이 장비를 타서 이제 유리를 한꺼번에 쫙 붙이죠. 근데 그게 이제 또 항상 현장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계가 있는 상태에서 웬만한 유리를 다 붙이고, 나중에 요런 거 이제 비계 고정용 철물이 있는 부분은 지금 유리를 못 끼우니까 나중에 이제 해체를 하고 요런 일부 구간들만 이제 스카이 장비를 타고 붙이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은 간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이제 5개 광고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간판에 대한 설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광고물의 뭐 형태에 따라서 뭐 몇 층수를 이렇게 정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광고물의 크기,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간판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그 간판 디자인하는 데서 그 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 건축 설계를 하면서도 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간판들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 때문에 이것들이 건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입점에 있는 그 상가들의 굉장한 이제 광고 효과를 주겠지만 그게 이제 당연히 1차적인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또 이 건물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외관에 대해서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 예전에 저희 잠실동 현장이 있던 그 근방이에요. 그 먹자골목인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건물도 오래됐고 이 간판들도 보면은 뭐 디자인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일단 무조건 크게 넓게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서 이거는 건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건물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설계했던 가락동에 있는 GB타워라는 건물인데, 자, 이 건물 보시면은, 자, 무채색 건물이죠. 무채색 건물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런 간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레터링, 글씨체 자체도 뭐 이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물론 이 현수막 같은 거는 좀 에러죠. 좀 오반데, 요게 아니고 요런 조그만 간판들 한번 보시면은, 자, 이 건물에 어느 정도 좀 생기를, 이런 무채색 건물에 생기를 불어줄 수 있다,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 건물도 많이 보셨죠? 삼성동에 있는 최근에 저희가 준공된 건물인데, 보시면 여기도 각 층에 이제 그 입점을 하면서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포인트로 간판을 매달아 놓고, 심지어는 이런 어닝들 있죠, 이런 차양, 이런 것들도 이 건물의 톤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데크 깐 거부터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글씨체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라는 도화지를 이렇게 하나 제공해 주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거를 잘 이렇게 꾸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저희의 몫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주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상한 간판들 자기 맘대로 못 붙이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건물들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작다고 광고 효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쁜 건물, 멋진 건물, 보기 좋은 건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이 동네 주변 상권에 하나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 길에도 이름이 막 붙기 시작하고, 뭐 로데오 거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홍대 유명한 거리들, 뭐 가로수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는 건물을 설계할 때,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러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 외장재도 여러 종류를 섞어 가지고 설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간판들이 띵띵띵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자, 커튼홀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이 있다고 볼게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요런 외장재가 붙어있는 라인들 있죠. 뭐 1층에 상가가 들어온다면 뭐 요런데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2층에 간판이 달리려면 여기가 커튼홀 유리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히든바라 그래서 이렇게 코킹만 보이게 되는 유리죠. 과연 요런데 이제 간판을 달 수 있냐 이거요. 요런데는 달기 쉽겠죠. 요런데. 자, 그리고 요 건물을 보실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리드 면이 있어요, 층과 층 사이에. 그럼 이렇게 간판이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층이나 3층이나 4층 요런 데는 과연 간판을 여긴 달 수 있네요. 여긴 달 수 있고, 요런 면에다가 간판을 달 수 있냐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오케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저는 요런 솔리드 면에 간판을 다는 것보다 요런 유리면에 간판을 다는 게 더 이 건물의 유지관리 목적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논현역 사거리거든요. 보세요. 이 건물 1층에, 그러니까 저층부에 1, 2, 3, 4층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아디다스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히든바 유리예요. 히든바 커튼홀 유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굉장히 특이한 형태 간판이 달려있죠. 유리면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건물 이 한쪽 측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또 커튼을 유리면에 이렇게 간판이 달려있죠. 넓은 판 형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쁜 레터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조그만 아디다스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자, 요 아디다스 요 간판은 유리면에 아예 딱 부착이 돼 있어요. 뭐 구조용 실란트,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거 굉장히 딱딱하게 잘 붙는 그런 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런 흔히 쓰는 방법인데, 요런 수직 수평 커튼홀 바에다가 앙카를 걸어가지고 이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요즘 못하는 게 없겠죠. 보시면 요렇게. 그리고 아까 그 측면에 있는 것도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를 요 아래쪽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수직 바잖아요. 커튼홀 바. 그리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지금 유리가 여기까지고 요 사이가 이제 코킹 실리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실리콘은 당연히 뚫기가 쉬우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앙카를 박아 놓은 모습이죠. 평면상에서 그리면 이렇게 커튼홀 바가 네모나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실리콘 처리가 된 다음에 유리가 여기 이렇게 붙잖아요. 유리가. 그러면 요 간판을 달기 위해서 앙카를 이렇게 박은 거예요. 바로 커튼홀 프레임까지. 그리고 여기에다 광고물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저 끝에다가 한쪽에다 또 고정을 똑같이 했겠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하나, 또 이쪽 끝에 하나. 그래서 요 광고물 규격, 크기도 맞췄겠죠. 이 유리 간격에 맞게 하려고. 요 끝에, 가운데, 그리고 요 끝에도 어딘가. 끝에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두 지점만 고정하고 있을 수도 있죠. 가운데랑 끝에. 뭐 이게 그렇게 무거운 간판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유리에다 설치하면 뭐가 좋냐면 유리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를 않습니다. 간판을 설치한다고 유리를 뭐 뚫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앵커 박은 거를 잘 빼내서 코킹만 다시 싸줘가지고 가운데를 메꿔버리면 원래 유리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공간은 다 떠있고 유리에다가 붙인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 아디다스 간판은 좀 특이한 경우겠지만 웬만한 간판들은 다 그랬습니다. 요런 것들이요. 요런 것들은 유리에다 붙이고 뗐다가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외장재에다 박은 것들 있죠. 외장재가 뭐 돌이 됐든 판넬이 됐든 어쨌든 외장재에다 박으면 외장재는 손상이 됩니다. 외장재 그냥 중간에다가 앙카 걸어가지고 보통 뚫어 버리는 거예요. 디자인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진짜 여기도 외장재도 이런 매지 구간이 있죠. 이런 코킹 구간 거길 뚫어서 하겠지만 이런 외장재들에는 요런 틈새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신경 써서 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간판들, 대형 간판들 띄고 나면은 엄청 이제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런 외장재들은 그렇게 뚫렸을 때 보수한다고 티가 안 나지가 않습니다. 티가 다 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들어오는 간판,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간판으로 또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바로 앞에 이 건물도 커튼홀에다 간판을 붙여놨죠. 그나마 여기는 드러나는 프레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정하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새는 또 지저분하게 간판을 여기저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런 설계를 많이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잠실동에 있는 저희가 설계했던 근린생활시설인데 여기도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판넬로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다가.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아놔서 대각선에서 쫙 보기 쉽게 인지하기 쉽게 해놨고요. 자, 여기 또 저희가 설계한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 이 건물은 보시면 아예 애초에 이렇게 간판을 다르라고 커튼홀에다가 이렇게 앙카를 심어서 철물을 심어서 미리 빼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달기 시작하죠. 여기도 보시면 확대가 이게 지금 최대한 한 건데 이렇게 미리 사이사이에 철물을 심어가지고 간판 달 자리를 배려를 해놨어요. 이 측면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쪼르륵 있죠. 간판 달 수 있는 높이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세로 바들, 만약에 요런 세로 수직바들이 내려온다면 요 수직바를 이용해서 더 고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커튼홀에 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여기가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수직바 쭉쭉 내려오죠. 데코바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간판들을 고정을 시켜놨죠.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커피빈 마찬가지로 유리에 붙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유리에 붙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지 많은 건물들이 지금 간판들이 커튼홀 유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선정능력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다 유리에 달려 있죠. 건물의 디자인이 우선이지 이렇게 간판을 달라고 여기 디자인을 면 처리를 외장재로 한다, 유리가 아니라 면으로 막아버린다, 그런 거는 사실 요즘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원주역 근처에 있는 저희가 설계한 원주타워인데요. 여기도 간판 달 자리를 저희가 아예 이렇게 또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유리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간판이. 물론 여기는 시트지로 막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요런 유리에 요런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면 프레임을 이용해서 달아버리고, 노출이 안 돼 있어도 코킹을 뚫고
앙카에다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또 데코바들이 있다면 데코바에 고정을 시키기가 또 더 좋겠죠. 이 건물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커튼월인데 이렇게 달려 있고요. 간판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커튼월에도 간판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